하겠습니다. 요즘에 약을 먹어도 목이 낫지를 않아가지고 목소리를 좀 크게 못 내게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겨울방학이 유독 힘드네요. 네. 뭐 지각을 한 거는 많이 죄송하고 문제를 빨리 풀겠습니다. 쉬는 시간 없다고 아까 동현이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쵸? 왜 너만 끄덕끄덕하냐? 유현이 깜빡했습니다. 쉬는 시간 당연히 없을 거고 좀 쭉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주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니야 괜찮아. 뭐 널 탓할 만한 일은 아니라서. 자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일단은 최대한 많이 풀어드릴 예정이라 2명짜리 일단 3명짜리 위주로 먼저 풀고요. 시간을 보고 좀 생각해 볼게요. 566번입니다. 되려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이걸 깨달으셨을 건데 숙제 안 해오신 분들은 숙제를 하고 계셨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숙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사형이 다른 거에 비해 확실히 쉽다라는 걸 느낄 거예요. 그쵸? 네. 그쵸. 정사형이 다른 거에 비해 쉽다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만약에 정사형이 다른 거에 비해 어렵다고 생각이 드셨다면 그건 정사형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신 겁니다. 정사형이 훨씬 쉽고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은 566번입니다. 정사면체에서 3대1로 내분하는 점 B2를 평면 BCD 위로 이제 내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결국 이렇게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코사인 세타를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은 상황이에요.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B2의 길이를 구해달라고요. 자, 이 문제는요. 여기 이제 2대1인가요? 3대1인가요? 3대1이요. 3대1로 내분하는 점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자, 이 선의 정사형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떨어질까요? 자, 밑면을 위에서 관찰하면 이 선 있죠? 이 선? 이 선은 분명히 이 아이의 무게중심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쵸?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집중해야 돼요. 정사형만큼 쉬운 게 또 없기 때문에 여기서 틀리면 조금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 점에서 일로 그었다고 하는 그림자는 이 선의 3대1 내분점으로 떨어지게 사실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죠. 물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선이 어떻게 떨어지냐를 보시는 거기 때문에 자 일단 먼저 제가 어떤 선을 봤어요? 자, 요 선이 이 밑면의 그림자에 떨어질 때는 이렇게 떨어질 거고 이 선의 비율은 똑같이 3대1로 요 점으로 노란색이 떨어지게 될 거다. 등으로 예측해 주는 게 올바르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러면은 이 노란색의 길이를 물어봤는데 우리 이 각도가 30도인 거는 압니다. 왜냐하면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각의 이등분선이 될 거거든요. 중선이 이등분선이랑 똑같으니까 그쵸? 따라서 밑변 길이 8 루트 3. 자 원래 높이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거에 2분의 루트 3배니까 12겠죠 높이는? 이게 12였는데 높이가 12였는데 맞죠? 그쵸? 근데 자 여기 1대 2 지점이니까 여기는 아마 8이었을 거고요. 8을 또 3대1로 내분하니까 여기 조그만 거는 2가 될 예정입니다. 자, 8루트 3, 2, 30도를 통해서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x의 제곱은 4 더하기 8루트 3의 제곱은 64 곱하기 3이다. 얼마냐? 190. 예, 마이너스 2 곱하기 8루트 3에다가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없어지고 16 곱하기 3이니까 48인가요? 네, 그러면은 빼주면 되겠죠? 48 빼고 4 더하고 얼마니? 네, 148이죠. 그쵸? 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x의 제곱이 이것이므로 루트를 씌우면 정답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질문이 없으면 되겠네요. 그쵸? 566번이었고요. 568번이 질문이 많은데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떨어질 거냐, 그러니까 직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떨어질 거냐를 보시면 베스트겠죠. 그쵸? 그러면은 자 떨어질 때 그럼 이 모체
또 같이 떨궈서 보면은 훨씬 편하게 볼 수 있다라는 느낌이 되겠네요. 자, 두 평면이 30도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것 치고는 각도가 너무 크지 않니? 네, 30도를 이루고 있고요. 알파, 베타가. 선분 이 자리가 내려와서, 뭐예요? 뭐가 60도인 거예요? 여기 알파랑 직선의 그 교선이나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선이 이루는 거 60도. 그랬을 때 얘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 문제는 뭔가 좀 문제가 좀, 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림을 그리기가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제 길이 이 자리를 여기에 붙이죠. 길이 이 자리를 여기에 붙입시다. 교선에. 직접 붙이면 되겠죠, 뭐. 네, 붙이고, 그 다음에 정사형을 때리면은 이렇게 떨어지겠죠. 잠깐만요. 네, 정사형 때릴게요. 그래가지고 이 흰색 길이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에서는 자, 각도를 여각도가 60도라고 준 거예요. 그림이 예쁘진 않지만 이 각도가 60도다라고 준 거죠. 그쵸? 여기까지, 교선까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A, B를 교선 쪽으로 평행 이동 시켰고요. 그럼 그림자도 따라서 와서 붙었을 거예요. 그쵸?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A', B'을 구해야 되는데 어쨌든 점이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어찌 구해야 될까? 어찌 구하면 좋을까? 잠깐만. 평면과 평면 사이의 각도로는 알 수 없는 느낌인데. 이걸 이렇게 해보자. 선분을 좀 약간, 잠깐만, 30도? 30도? 어떻게 떨어질까? 감이 안 오네. 2대 여기가 1이고, 잠깐만. 3수도는 하고 싶은데 이게 떨어지면은 중요한 게 봐봐. 위의 점에서 평면에 수선해봐야 내렸고 이건 좋아. 그 다음에 평면이 직선에 수선해봐야 내렸어. 이게 수직이다. 이건가? 아, 근데 3수선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잠깐만. 떨구고 이게 수직인 거잖아. 3수선은 떨궜고 일로 수직 내렸고 아 맞네. 와 그러네. 이게 3수선이네. 와 이게 3수선이 거꾸로 되어져 있거든요. 좀 어려우니까 잠깐 봅시다. 잘 보세요. 자, 이 위 점이 허공에 떠 있습니다. 이 평면에 수직을 이게 수선의 발이에요. 이게 지금 이 선분이 지금 이 노란색 선분이 우리가 알던 그림에선 얘예요. 얘예요. 수선의 발 떨궜죠. 그 다음에 자, 이 점에서 이 교선 있죠. 뒤에 있는 교선에 수직 내린 게 요 파란 선이 요거예요. 교선에 수직 내린 거. 교선의 수직.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교선의 위에 있는 점과 이걸 이으면은 이 빨간 선이 뒤에 있는 거예요. 요거. 뒤에 있는 얘가 빨간 선이에요. 얘가 수직이죠. 누구랑? 교선이랑. 와, 여기가 수직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뒤쪽으로 가야 되는데 노란 선 뒤쪽에 수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와, 씨. 예, 그러면 자, 2대 60도니까 밑에가 1이에요. 여기 루트 3이에요. 와, 씨.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30도가 야, 이씨. 여기가 30도인데? 이 뒤에가 30도인데? 30도? 예, 여기, 와, 씨, 이거 어떻게 그리지? 아, 잠시만요. 좀 더 크게 그려볼게요. 와, 씨.
그림을 제가 그냥 평면 안 그리고 그려보면요. 에반데요? 자, 그냥 파란 선이 있어요. AB, AB. 자, A에서 평면으로 떨고, 이렇게 볼게요. 평면 떨고, 이게 수직점, 수직.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요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요 선분의 길이 구할 거예요. 요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점은 만나는 점이고, 이 점 수직으로 떨군 점을 구하는 게 맞죠? 우리 입장에선. 이게 지금 A', B'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수직 떨구고, 교선에 평면 위에 직선, 이 교선은 평면 위에 직선이 맞죠? 여기에 수직을 떨굽니다. 알았죠? 다시 한번. 원래는 그림을 어떻게 그렸어요? 수직 떨구고 앞에 직선에다 수직을 떨궜죠. 그쵸? 근데 이 직선이 지금 이 직선이 뒤에 있는 거예요. 뒤로 떨구는 거예요. 알았죠? 평면 위에 직선 뒤로 떨궜고 그 다음에 이 두 점을 이으면 그럼 여기가 수직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수직이 된 상황. 그럼 여기가 60도였으니까 수직이니까 그림 그지 같지만 일단 해볼게요. 머리가. 예, 괜찮아요. 예. 예, 괜찮습니다. 60도의 수직이니까 여기 2면은 밑에가 1이에요. 루트 3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림이 이렇고. 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기가 수직인데 평면 사이의 이면각이 얘예요. 이게 평면 사이의 이면각이죠? 봐봐요. 교선의 중심을 수직 올라가고 수직 내려왔으니까 이게 30도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은 지금 자, 이 점이 수선해발 내린 거기 때문에 이 직선과도 수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런 그림이죠. 그림이 그렇게 안 생겼지만 여기 30도에 여기 루트 3에 여기 수직인 게 이 노란색이에요. 30도의 수직.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3이니까 이제 30도, 60도, 90도일 테니까 또 이제 관계를 세우면 되겠죠? 여기가 2분의 루트 3. 여기가 2분의 3이겠죠? 그쵸?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이 지금 요 길이가 30도의 밑면이니까 2분의 3이에요. 2분의 3이에요. 알았죠? 여기까지. 자, 1도 구했고 2분의 3도 구했습니다. 이 친구 찾으러 가야 되는데 자, 이 친구가 직각이에요. 지금 여기 파란색 직각 보이면 여기도 직각이니까 1하고 2분의 3 나왔으니까 피타고라스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예, 정답이겠지. 근데 이제 문제가 봐봐요. 삼수선을 우리는 항상 앞에 직선에다 대고 이제 수직 내리고 수직 내리고 수직 이렇게 했던 거였는데 지금 이 문제는 이 평면 위의 직선이 뒤쪽에 있었어요. 뒤에다가 이렇게 그리는 거였단 말이에요. 예, 수직 내리고 뒤로 수직 내려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약간의 눈썰미가 필요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항상 그 구성 요소만 기억하세요. 평면 위의 점, 그리고 평면 밖의 점이야. 밖의 점, 평면 위의 직선, 수선의 발, 수직 이런 것만 구성 요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했죠? 점선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쯤 되면 아셔야 될 게 이렇게 평면 두 개 접혀 있는 문제 있죠. 얘네 웬만하면 삼수선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그쵸? 민혁이 정신 차리고 네, 왜 윙크를 하고 있었어요, 쌤한테? 네. 57번. 졸린데 윙크를 왜 해? 네. 눈이 부셔가지고. 눈이 부셔? 눈이 부실 만한 밝기인가? 가보겠습니다. 그러는 눈이 부시는 거. 알겠어. 아, 눈이 아플 수도 있지. 자, 정육면체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각각의 중점들을 이렇게 이어서 정육각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육각형을 만들었대요. 네. 만들었는데 이 평면과 밑면이죠. 밑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뭐 별 수 없죠. 이 아이들을 그대로 정사형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럼 과연 밑면에서는 어떻게 찍히고 있냐? 이런 문제는 그냥 점을 떨구시면 됩니다.
점을 다 떨고 보면 돼요. 이 점은 밑으로 떨구면은 여기 가운데 찍히겠죠? 자, 이 점은 떨구면은 가운데가 찍힐 겁니다. 자, 이 점은 여기 찍히겠죠? 이 점은 원래 그대로겠죠? 같은 평면이니까. 이 점도 그대로 찍힐 겁니다. 자, 이 점은 일로 찍힐 거니까 일로 찍힐 거고 다 끝났네요. 그렇죠? 아, 밑에 나오는 그림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구나를 위에 있는 녀석의 넓이가 이렇게 생겼구나를 보시면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위에 있는 아이의 넓이만 구하면 되는데 한 변의 길이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길이가 8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4일 거고 얘 4루트이고요. 우리는 알다시피 정육각형은 정삼각형 6개가 붙어있는 애기 때문에 4루트 2짜리 정삼각형 4분의 루트 3의 a제곱 하나의 넓이가 8루트 3 하나의 넓이 8루트 3이니까 6개면은 48 루트 3이 원래 넓이였어. 원래 넓이가 48 루트 3이었어 정도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아이가 이 넓이로 바뀌었대 인 거니까. 근데 이 넓이 구하는 거는 이게 4 하면은 하나 넓이가 얼마죠? 8인가요? 네. 그쵸? 8자리가 원래 몇 개 있는 거예요? 8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는 거니까 얘는 48이 되었네요. 결론적으로 코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1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점을 수직으로 떨궈서 도형을 이어보는 게 꽤 괜찮은 방법이다 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저 방법이 거의 유일해요.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이 점은 평면으로 떨어지면은 어떻게 떨어질까 고민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예, 581번입니다. 581번입니다. 근데 메가커피는 원두를 너무 기름을 이상한 걸 써가지고 붓는 느낌. 기름만 밖에 안 나는데. 예, 커피는 투썸이 맛있는 것 같다. 투썸이 근처에 없어가지고. 커피 먹는다는 게 몸에 안 좋다는 얘기야. 근데 커피 끊었잖아.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크게 얘기를 못 하겠어. 슬픈 일이지. 자, 채워져 있는데 얘가 이렇게 안 돼요. 자, 이 문제는 약간의 센스를 요구합니다. 이게 지금 뭐 몇 명 안 틀렸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만큼 센스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라를 친 걸 수도 있지만 집중해 볼게요. 자, 집중합시다. 예, 민혁이가 이제 안경을 쓰면 시작할게요. 좋아요. 자, 볼게요. 민혁이는 뭔가 약간 기분이 맨날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아. 지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인데 민혁아? 왜 그래? 왜 안 좋아? 네가 뭐라 했어? 어젯밤에 안 좋진 않아? 너 어제 또 새벽에 기다리게 했어? 그러면 왜 민혁아 무슨 상황이야? 무슨 얘기야 이건 또? 아니 왜 표정이 안 좋냐? 기분이 안 좋냐? 아니 몸이 왜 안 좋냐를 물어보는데 약속이 있었다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예. 이틀 전부터 뭐 영어나 뭐 시험 같은 거 있으려고 하다가 잠 제대로 못 잤다가 오늘 딱 약속까지 터져가지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피곤한 상태는 맞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물을 기울여서 이 물이 넘치지 않게 딱 끄트머리에 오게 만들었다가 이 문제의 포인트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물의 양은 일정하기 때문에 자, 이 높이가 8이고 이 높이가 8이라면 자, 여기와 여기의 합이 그대로 16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기울이면 한쪽이 1cm 늘어나면 한쪽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기울이면 그 느낌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기울여서 얘가 이렇게 이쪽이 늘어났어, 물이. 그러면 이쪽은 그만큼 줄어야지. 줄어서 내려가야지. 그 느낌을 아신다면 전체가 12였으니까 이 친구가 지금 여기가 12가 됐을 거고 여기는 아마도 그럼 4가 됐을 거예요. 그쵸? 이런 느낌을
이런 감성을 좀 알아줘라 라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신다 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 선생님 근데 이거는 그럼 더 좋은 감성이 뭐냐? 저는 이렇게 풀어도 될까요? 하면서 이제 항상 3차원은 단면으로 볼 수 있으면 좋거든요. 특히 이런 입체 도형 나왔을 때 단면 보는 게 좋은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있었을 거예요. 8 곱하기 6 이러면서 말이죠. 8, 6, 48이겠죠? 근데 그럼 이 사다리꼴의 넓이도 같아야죠. 왜냐하면은 직사각형 사다리꼴이라 본다 치면은 얘 더하기 얘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분의 1이지. 얘 더하기 얘가 일정하니까 넓이가 같겠죠. 그쵸? 예, 그런 느낌으로 봐도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죠. 이 길이를. 이 길이를 구할 거면은, 여기가 6이죠? 여기가 8이죠? 네, 여기가 10이겠네요. 그쵸? 이렇게 나오게 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 길이를 왜 구했느냐? 선생님. 자, 제가 말했죠? 몸은 못 푸는 거예요, 근데? 수면의 넓이요? 네. 보세요. 자, 이 친구의 6이었는데 10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비율이 3대 5가 된 건데, 자, 이 길이는 변하지 않았을 건데, 타원의 장축만 늘어난 거거든요, 사실. 아니, 장축만 늘어났다 보다 하나의 축만 늘어났죠? 넓이가 처음에 36파이였을 거예요. 그대로 3대 5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왜요? 한쪽 축만 늘어났으니까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타원의 넓이 실제로도 얘 곱하기 얘 할 거 아니야. 원래 넓이가 9파이였구나. 미안. 원래 넓이가 9파이였는데 3대 5 적용해서 얘가 이제 15파이 되겠다는 얘기거든. 이 넓이가. 타원의 넓이는 자, 5 곱하기 3 곱하기 파이에도 되는 거니까 AB 파이인 거 기억하시죠? 15파이가 나오게 되겠네요. 어쨌든 어떤 감성을 기억하자? 기울어지면 여기 늘어난 만큼 줄어드는 거다. 이런 감성을 알아주시면 좋겠죠. 됐죠? 네. 선생님 저는 저런 감성이 없는데 어떡하죠? 문과를 가세요. 알았죠? 네. 583번입니다. 그래도 이과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극복하세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이. 선생님도 요즘에 몸이 안 좋은 이유가 수업만 해서가 아니라 진짜 인생 니네 아홉수라고 들어봤냐, 아홉수? 나이가 이제 인생 끝자리가 9가 되면은 아홉수라고 이제 온갖 악재가 다 막 들어온다 이런 건데, 생각해보면은 거의 맞는 것 같아. 인생이 아홉수가 다 있었던 것 같아. 오씨. 19살. 29살. 지금 39살이거든? 와, 내가 지금 이런 식이면은 49 되기 전에 죽어야겠는데? 와, 너무 힘든데? 안 된다고? 너 때문에 죽게 생겼어, 암 걸려서. 아니야. 요새는 좀 괜찮아. 봐봐, 저 지금 잘 모르는 정주도 끄덕끄덕 하는 느낌이잖아. 너 때문에 암 걸리. 정주 왜 쳐다봐? 아니. 저 잠깐만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무섭잖아, 정주가. 몰라. 이상한 애랑 엮이면 무서울 수도 있지. 예. 근데 진짜 선생님, 최근에 이제 정리한, 2년이라 해야 될까? 정리한 어떤 관계? 정리한 관계부터, 전에 말한 것도 포함이겠죠? 벌써 하나, 둘, 셋, 넷. 한 5개 정도를 최근 한 2달 사이에 이제 끊어가고 있거든요. 일단 근데 이번 건 다 내가 끊은 건데, 하나 빼고는. 근데 어렵다. 지워버려. 꼴도 보기도 싫네, 이거. 예. 내년에는 40이 되네요. 그거는 별로 슬프지 않은데, 40에도 동현이 함께 해야 되는 게 슬프네요. 예. 야, 너 그냥 올해 그냥 자퇴하고 대학 가면 안 되냐? 그래 버리면 안 될까? 여긴 내가 힘드니까. 자, 보세요. 내 문제가 뭐냐? 밑에 이제 여기에 내저번이 하나 있으면은, 내저번이 있겠죠? 내저번에 정사형을 내려라. 정사형을 내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다. 라는 건데, 실제로 내저번 내부에 둘러싸인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거죠. 제가 말했죠.
밑면을 보시면 되겠고요. 좀 크게 그려 드릴게요. 밑면을 보시면 제가 뭘 먼저 볼 거냐면요. 이 원을 바로 때리는 게 아니라 이 원을 둘러싸는 삼각형을 먼저 볼 거예요. 걔는 무게중심을 통해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정사형이. 그리고 이 아이의 원이 이렇게 내접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정확히는 이게요, 아주 간단하게 그려지는 게, 잘 들어보세요. 정사형을 때리면 가로 길이는 안 변해요. 아니, 얘도 가로 길이는 안 변하잖아요, 지금. 이변의 길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원의 가로 길이는 안 변하는데, 세로 길이만 변할 거란 말이에요. 세로 길이만 딱 줄어 있을 거고, 그 세로 길이의 비율은 우리 이미 이제 코사인 세타 다 아시죠? 정사문체. 코사인 세타 3분의 1이거든요. 아, 3분의 1의 비율로 여기가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타원이 되어 있겠죠. 그쵸.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럼 중요한 게 그래서 빗금치 부분 넓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나도 이제부터 봐야지. 자, 볼게요. 줄어들어 있을 건데 그러면은 차라리 이걸 구하면 되겠다. 에이씨, 뭐야. 이 타원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여기를 구하면 되겠네. 여기를 구하자. 자, 이 넓이가 3분의 1 떨어지면 되잖아. 요 넓이. 어쨌든 저 넓이도 3분의 1 비율로 떨어질 거 아니야. 네. 이거는 정상각 다시 그릴게요. 그림이 좀 약간 못생겼네. 네. 자, 우리는 여기 부분 넓이는 구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요. 자, 부채꼴에서, 이 삼각형 두 개 더한 거에서 부채꼴 날리면 되니까 이게 편하네요. 이걸로 합시다. 그쵸? 자, 이거는 초등학교 때도 하는 거예요. 뭐, 한 변의 길이 얼마나 24나 줬어? 왜 이렇게 많이 줘? 몰라. 한 변의 길이 6으로 하고 나중에 4배 하자. 알았지? 한 변의 길이 6이면은, 자, 높이 얼마야? 3루트 3. 그럼 이거 루트 3이다. 2대 1이니까 1대 2니까 무게중심. 자, 야, 여기 60도일 거 아니야? 30도고. 90도잖아. 접선이니까. 그니까, 얼마야, 여기? 여기 3이네? 원래 3이겠다. 중선이니까. 그쵸? 자, 넓이가 얼마야? 2분의 3루트 3인데 두 개니까 3루트 3으로 할게. 자, 거기서 빼자. 누굴 빼? 이거. 여기 120도일 거 아니야. 자, 2분의 1에 r제곱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네. 쓱쓱쓱쓱 파이야? 네. 와, 파이야? 여기 이 뾰족, 이 화살촉 같은 부분 넓이는 요거였네요. 이거를 곱하기 3분의 1을 할 거고, 그럼 이 빨간색 하나하고 그거 3배니까 3배 할 거고, 까먹지 말아야 되는 게 4배 해줘야 돼요. 우리 일부러 축소시켜서 했으니까. 답이 12 루트 3 빼기 4파이가 되겠네요. 왜 6배야? 24짜리 6으로 바꿨는데? 넓이가 제곱이다? 잠깐만. 길이를 내가 지금 4분의 1배 한 거니까, 그럼 16배를 해야 되겠네? 16배네, 16배. 그래요. 16배. 오케이, 16배예요. 그쵸? 길이를 4분의 1배 축소했기 때문에 넓이는 제곱배가 돼야 되겠죠? 쌤, 이거 정사형인데 왜 제곱배예요?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애초에 처음부터 축소해서 내가 푼 거니까, 네, 정사형이랑 관련 없이. 됐죠? 요러면 정답입니다. 48 루트 3 빼기 16파이가 되겠죠? 네. 다음 문제는 587번입니다. 사실은 587번 못 푸는 게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걸 풀었는데 밑에 걸 못 푸는 게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너무 힘들다, 진짜. 게다가 올해 수능 본다고 수능 공부 지금 열심히 나름 하고 있거든? 근데, 이거 수능 공부 뭐 하겠어? 수학을 하겠냐? 수학은 안 하지. 수학은 진짜, 한번 하려고 그래도 수학 그 교재를 샀는데 한 번도 안 풀었어. 다른 거 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요즘 재밌게 하는 건 윤사인데, 윤리와 사상. 그거 보면서 진짜 도 닦고 있다, 진짜.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멘탈 나갈 수도 있는데, 자꾸 그냥, 어차피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자연에 의탁해라. 아니면은, 원래 인생은 고통이다.
열심히 수양해서, 정신 수양해서 번뇌를 이제 열반에 이르러라. 뭐 이건 불교고. 인간은 자연의 일부고, 자연가 뭐지? 그러니까 인위적인 건 다 쓸모가 없는 거다. 자연스러운 거다. 이런 얘기는 도교고, 이제 도가고. 다 있거든? 뭐, 인의예지를 지켜라. 이거 유교거든? 그런 거 배우고 있는데, 그나마 그걸로 힐링하고 있다. 아, 진짜. 안 그랬으면 멘탈 나갔을 때? 그냥 막 다 그냥 멘탈 빵빵 터져가지고 동현이 볼 때마다 막 화내고 이제. 그 주변 사람한테 잘하래. 서라는 개념이 되게 유교한테 중요한데, 가여이 여기고, 그 다음에 위하려고 하는 마음이거든? 동현이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화가 안 나더라고. 진짜 내 1월 달에는 화를 좀 많이 냈는데, 2월 달에 안 내고 있잖아. 동현이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안 그러면 내가 너무 화나니까. 그러고 있어. 불교는 약간 이런 식이야. 어차피 중생들은 다 모르는 애들이다. 그 사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냥 네가 이해해라. 이런 느낌이거든. 이해하고 있어, 동현아. 근데 내가 만약에 도가 사상을 너한테 접목시키면, 이 새끼 뭐지? 이 새끼는 자연적인 새끼가 아니네? 쓰레기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왜냐면은 이제 도가 사상을 한 이제 그 주장한 노자는 실존 인물인지 모르겠지만 도덕경 쓴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그 공자는 쓰레기다라고 얘기했거든. 공자도 쓰레기라고 말할 수 있는, 네, 도가 사상. 네. 그쵸? 네, 동현이 보면서. 아니야, 동현아. 근데 도가 사상은 별로 재미없어. 내 스타일 아니야. 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게.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오케이. 자, 문제 보겠습니다. 집전판을 이렇게 30도를 세워놨고요. 빛이 이렇게 온대요. 빛이요, 이 판에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네요. 예. 빛이 수직으로 떨어지진 않고 있어요. 어쨌든 빛은 오고 있고 그림자는 생겼습니다. 그림자는 이렇게 생겼죠. 자, 그림자 구해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구하면 될 일은 맞는데 뭐 어떻게 구할 거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 되겠죠. 길이가 어디가 나왔니? 그냥 그림자의 넓이가 21이다. 넓이 21이라 한들 우리는 어차피 집전판의 넓이 구하라고 했을 건데요. 그쵸? 네. 근데 집전판의 넓이나 얘나 어차피 그 뭔가 약간 코사인 사인에 관련된 걸로 구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참 좋을까? 어떻게 풀면 좋을까? 예, 엇각 이런 거 말고요. 일단 저 얘기가 중요해요. 유찬이 얘기. 수직이 항상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사형을 구할 때 어떤 아이를 이런 선을 그림자를 구할게 하면은 항상 빛이 그림자가 떨어지는 판에 수직이어야 돼요. 빛이 수직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빛은 저 판에 수직으로 내려오고 있지는 않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은 뭔가 약간 저는 일단 처음에 아이디어를 낸다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수직을 하나 받칠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받치면 좋을까? 빛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판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빛이 떨어져서 그림자가 생겼는데 반대로 그러면은 내가 이쪽에서 빛을 쪼면은 이 파란색의 그림자가 노란색이 되고 뭐 이 흰색의 그림자가 노란색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잖아요. 그쵸. 사실 그림자를 굳이 신경 쓸 게 아니라 그냥 도형을 그려도 됩니다. 도형 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면은 자 이제 여기가 21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이거 21의 넓이라고 안 하고 길이라고 할게요. 왜요? 어차피 그림자는 하나의 축만 축소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넓이의 비가 길이의 비랑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1이고 30도고 90도인데 각도 좀 찾자. 자, 만약에 여기 이렇게 이수선의 발이 더 좋았을까? 내려볼게. 여기 60도니? 네. 잠깐만. 이건 의미가 없는데? 뭐냐 이거? 이거 왜 했냐? 잠깐만요. 자, 여기가 30도예요, 여기가.
이거는. 예, 평행선이니까요. 네. 예, 여기가 30도예요. 자, 여기 30도가 되겠네요. 왜요? 30, 90, 60이니까 여기 30이니까 60도. 30도. 자,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이러면요. 자, 21인데 이 길이는 2분의 21이겠죠.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자, 2분의 21인데 또 여기 30도니까 여기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2분의 21 여기는 그럼 2루트 3분의 21 여기는 이거의 2배니까 루트 3분의 21이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7루트 3이 되겠네요. 이건 그냥 이제 60, 30, 60, 90에 대한 직각 삼각형으로 풀 건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햇빛에 수직인 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사실 그림자는 어떻게 오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림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림자가 생겨야 되는 데가 아니라 그냥 햇빛에 수직인 판을 하나 세우면 뭔가 해결이 쉽다 정도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끝났고 공간 좌표를 들어가 볼게요. 네. 공간 좌표는 정말 쉽습니다. 이제 106페이지 보면은 평면 보면은 예, 평면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뭐 평면 색깔이 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보이니까 막 머리가 어지럽죠? 그렇게 생각하시진 마시고 일단은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공간 좌표는 근데 원래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가 어렵냐면요. 어렵지가 않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 줘야 됩니다. 일단은 공간 좌표는 필기할 건 그렇게 많이 없는데 그래도 미리 한번 봅시다. 그림을 그리는 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건 약속이 되어 있는데 세로선을 하나 그리시고 비스듬하게 이제 선 그리시고 이렇게 선 그리시면 되거든요. 네. 봐봐요.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Y축이고 여기 Z축으로 하기로 약속을 해놨어요. 네. 화살표의 방향이 뭘 의미하는지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화살표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 플러스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니네가 뭐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어요. 3차원을 그려놓은 거죠. 다 수직하고 있겠죠? 자, 예를 들어 그래서 제가 이제 보세요. 3, 2, 1을 찍고 싶어요. 이제 좌표가 X, Y, Z 좌표가 생긴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여기서 뭐 하나 더 생겼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네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보면 성적표에 2등급이 하나 있나, 2개 있나, 3개 있나, 뭐 그냥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아닌가요? 네, 어쨌든. 더 늘었는데 얘를 그럼 어떻게 찍을 거냐? 3, 2, 1을 이렇게 찍는 겁니다. 자, 그냥 X, 봐봐요. 선분이니까 길이는 똑같이 X 하나, 둘, 3개. 여기가 X가 3일 때 Y는 2를 찍는다고요? 하나, 둘. 야, 이 거리는 똑같다. 선분이니까 길이는 똑같아야 돼. 하나, 둘. 자, Z는 1만큼 가볼게요. 그럼 이거 어떻게 찍냐면요. 직육면체를 그리면 됩니다. 먼저 평면부터 할게요. 자, 이러면은, 야, 3, 1로 바꾸겠습니다. 바꿔보면은, 자, 3, 자, 이렇게 여기가 3, 지점이 될 거고, XY가 3, X3, Y3. 여기서 1만큼만 딱 위로 올리시면 돼요. 이 선 따라서 그대로 올리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직립면체 그려질 거고, 직립면체 굳이 그릴 필요도 없지만, 굳이 그려보면은, 이렇게 이어질 거거든요. 이 직립면체의 모서리 부분이 바로 X3, Y3, Z1 간 점이겠죠. 이 점이 공간이 위에 붕 떠 있는 거죠. 민혁이가 표정이 썩 안 좋은데, 이거. 이 점 왜 표정이 안 좋냐? 그냥 아까 그 힘든 것 때문에 안 좋은 걸로. 자, 이 어려워서 안 좋은 건 아니지? 약간의 1초의 딜레이가 있었지만 일단은 민혁이를 믿어봅시다. 네. 자, 어쨌든 이렇거든요. 근데 민혁이 생긴 게 기아랑 좀 잘 어울리는데 근데 내 느낌상.
민혁아 앞머리 왜 내리고 약간 사춘기 소년 모드야 갑자기. 그러지 말고 너 사춘기 좀 이번에 좀 요즘에 벗어나고 있잖아. 너 초창기에 비해 많이 유해졌는데 갑자기 또 막 그 암흑으로 돌아가려고 자꾸 막 그 몸 안에 있는 흑염룡이 막 꿈틀거려? 그건 아니지? 그래. 민혁이가 살짝 좀 요즘에 살이 좀 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흑염룡을 품고 있어서 그런 거면 제가 좀 이해를 해볼게요. 네. 네. 네, 민혁아 살 쪄도 상관없다. 지금 뭐 그 정도에서.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공부를 하세요. 네. 자, 근데 보세요. X좌표, Y좌표, Z좌표로 끝났는데 여기서 우리가 할 것들은 뭐냐면 다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2차원에서 했던 것들을 봅시다. 2차원 좌표 보이죠? 2,1 이런 거 찍었을 때 뭘 했느냐? 일단 1번. 뭐 점 하나 더 두고 이제 뭐 얘네들의 뭐 내분점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이 점을 뭐 X축에 대칭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평행이동을 한다거나 이런 짓을 했잖아요. 똑같아요. 딱 하나 안 하는 건 원래 2점 나오면 기울기가 먼저 막 기울기 하고 싶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돼요. 이 새끼들 큰일 났는데. 2점이 나오면 기울기를 막 구하고 싶어야 되는데 3차원에서 유일하게 기울기는 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기울기 어떻게 구할 건데? 저는 X차이분의 Y차이인데 여기는 뭐 어떻게 할 거야? X차이분의 Y차이분의 Z차이 할 거야? 아니거든요. Y 차이 곱하기 Z 차이. 뭘 곱하기야 또. 기울기는 구할 수가 없어요. 사실 기울기보다는 방향 벡터를 구하셔야 되는데 3차원에서의 봐봐요. 그러니까 2차원에서는 점 2개 나오면 직방을 구하고 싶어야 되거든요. 기울기 구하고 싶고 3차원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지 않을 예정이니까 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점만 찾으러 다닐 거예요. 양수 외우죠. 그러겠죠? 원래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네, 나 땐 배웠다고. 왜 안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직방이 이제 어떤 그런 3차원 직방이 막 구를 통과할 때 그 직선 사이의 거리라든가 구의 그 교점 사이의 거리라든가 아니면 평면의 방정식을 줘가지고 평면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를 그 평면이 잘라가면은 단면적의 넓이를 구하라든가 이런 문제들 낼 수 있거든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좋은 시기에 태어난 거죠. 그쵸? 네. 아주 좋은 시기에 태어나서 수시도 꿀빨게 생겼고 여러모로 좋은 시기입니다. 자, 참고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첫 시행이고 첫 시행에서는 무조건 꿀을 빨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수시 6장을 쓰는데 저랑 만약에 상담하면은 저는 적어도 진짜 적어도는 아니고 일단 3장 정도는 무조건 상향을 지를 거예요. 그런데 될 것들이 생길 거예요. 왜요? 최초기 때문에 감을 못 잡아요. 어디든 찾아봐도 처음이 개꿀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처음이라 불편한 것도 많죠. 갑자기 바뀐 것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그래도 처음이라 어수선하잖아요. 그때 꿀을 빠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어쨌든 간에 3차원 벡터도 안 배우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간 좌표를 한번 해볼 건데 어찌되었든 점 찍고 내분점 찾고 뭐 대칭하고 하면 되는데 다 똑같아요. 내분점의 공식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이제 봐봐. 야 x1, y1, z1, x2, y2, z2 이런 애가 있다 하면은 둘 사이를 m 대 n으로 내분하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요? m 더하기 n분의 mx2 nx1인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늘 말하지만 원래 내분점 구할 때도 x 따로 y 따로 구하는 거였죠. 이번에도 내분점의 x좌표 따로 구했어요. 예, 내분점의 y좌표 따로 구하세요. 네. 예, 내분점의 z좌표 따로 구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죠. 그럼 제가 이거를 또 어떻게 풀 수 있겠느냐? 당연히 두 점 사이에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몇 칸씩 쪼개서 가라를 시전하긴 할 건데 이상하게 2차원에서는 쉽게 하던 애들이 3차원 가면은 매베베 하면서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그냥 이걸로 하세요.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귀찮으니까. 아시겠죠?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제 예를 들어 3,3,1이라는 이 점 있죠.
자, 이 점을, 자, 평면과 다르게, 그러니까 2차원 평면과 다르게 달리 공간좌표에선 새로 생긴 개념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서는, 자, X축의 대칭해줘, Y축의 대칭해줘, 원점의 대칭해줘가 있었다면은, 여기는, 얘도 X축의 대칭해줘, Y축의 대칭해줘 다 있는데, 자, YZ 평면의 대칭해줘, XY 평면의 대칭해줘가 새로 생길 수 있었다는 거죠. 평면 대칭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눈깔이 있으면 어렵지 않은 게, 자, 3,3,1을 XY 평면에 대해 대칭을 하면은 이 아이가 현재 이 평면 위에, 이게 이 평면이잖아요. XY 평면이잖아요. 평면에 대해 대칭하면은, 잘 들어보세요. XY 평면에 대해 대칭하면 XY점은 그대로고 Z점만 마이너스 1로 간다는 거잖아요.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죠? 그러니까 그럼 보세요. 아예 외워도 되지만 XY 평면의 대칭이 그러면은 XY 좌표는 3, 3이 그대로인데 Z만 마이너스 1로 떨어지는 거야? 그럼 봐봐. YZ 평면의 대칭이 그럼 YZ 값은 그대로에 X만 마이너스 3으로 바뀐다 이거야. 이해했어? 어려워? ZX 평면의 대칭을 하고 싶어? 그럼 Z랑 X 값은 그대로고 Y 값만 반대로 바뀐다 이거야. 쉽지? 그럼 이건 반대로 이거 해볼게. 자, 이제 이 점을 X축에 대해 대칭해볼게. X축에 대해 대칭하면은 이렇게 왔던 점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될 거야. 그럼 봐봐. X축 대칭은 뭐가 안 바뀌느냐? 이 선분을 보면은 X 값이 안 바뀌어. 얘도 X는 3, 얘도 X는 3이야. Y랑 Z만 바뀌겠지. 그러니까 X축 대칭을 하라는 건 X는 그대로인데 YZ만 바뀐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부터 들어봐. 봐봐. XY 평면에 대칭하고 싶대. XY가 들어갔네? XY는 그대로야. 나머지만 반대부호잖아. 야, X축에 대해 대칭하고 싶대. X는 그대로야. 나머지만 반대부호 하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 야, 얘 봐봐. 원래 얘 봐봐. 이거 Y축 대칭한대. Y는 그대로야. X만 반대잖아. 원래 했던 거라고. 나 분명히 쉽게 외울 수 있는 거 알려줬다. 방금 전 이 개꿀딱을 알려줬는데 나중에 대칭하라 했을 때 어버버 얼타고 있다? 걔는 진짜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뭐뭐에 대해 대칭하라 그러면 그 뭐뭐는 그대로고 나머지만 바뀌는 거야. 이해했어? 이렇게 쉬운 게 없어. 그치? 이게 끝이고 구의 방정식 하나만 배우면 끝나. 구방을 보자. 아마 그럴걸?